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7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본인의 재판이 아니고요.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졌죠. 김경록 씨에 대한 선고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그럼 김경록 씨에 대한 선고. 왜냐면 김경록 씨는 뭐 본인이 혼자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의 지시를 받고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이 지시를 받고 범죄를 저지른 이 사람에 대한 선고가 그럼 앞으로 정경심 교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김경록 씨에 대한 혐의는요. 작년 8월에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이제 본격화됐죠. 그러니까 이제 정경심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 방배동 자택이죠.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 이걸 교체를 해줬고 그 다음에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한 대를 숨긴 혐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밤에 같이 가서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와 이 김경록 씨가 같이 가서 운전도 김경록 씨가 했다고 합니다. 같이 가서 그 심야에 방에 가서 그 컴퓨터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혐의입니다. 그 혐의.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기 유튜브에서 증거 은닉이 아니고 증거 보존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 컴퓨터를 압수해가면 그 컴퓨터에서 유리한 자료만 빼고 검찰의 유리한 자료만 이제 이렇게 편집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컴퓨터를 들고 나왔다라고 황당한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검찰이 일부에서 타락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까지 타락했을까? 어차피 재판을 거쳐야 되는데 검찰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면 무슨 일이든 벌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참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혐의를 받고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수사 단계에서도 그러면 김경록 씨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잘 아시다시피 수사 단계에서 김경록 씨는 수사에 상당 부분 협조를 했습니다. 아마 거의 자포자기 상태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한 거는 사실상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정경심 교수는 이 사람이 PB입니다. 프라이빗 뱅커. PB이기 때문에 의뢰인하고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왜냐하면 PB는 정말 프라이빗하게 그 사람의 자산을 관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정경심 교수 이 부부가 김경록 씨한테 그러니까 김경록 씨가 그 집에도 가끔 들러오고 가서 이 개인적인 심부름 같은 것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아들, 딸들 편의점에 가서 좀 사오라 하는 것도 시키고 거의 집사 노릇을 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PB의 입장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상당한 고객 내지는 그냥 심하게 얘기하면 이용할 가치가 있는 고객이었다. 이렇게 이용할 가치의 첫 번째는 자기한테 수익을 많이 남겨주는 고객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아마 그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 민정수석이 된 이후부터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이제 내가 그래도 대통령 민정수석 그 일가의 자산을 관리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아마 이 증권가나 다른 곳에서는 결국 본인의 권력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것들을 노리고 정경심 교수 이 일가의 부탁과 자산을 관리하지 않았을까? 이게 일반적인 관측이죠. 그거는 실제 또 상식적으로 보면 주변에서도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은 본인이 보고 들은 바에 대해서 검찰에서 다 털어놨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9월 6일에 이때가 조국 전 장관 청문회가 있었던 날인데 그때 여의도로 갑자기 노트북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노트북을 가지고 갔더니 그 노트북을 펼쳐놓고 거기에서 정경심 교수가 자기 남편하고 통화하는 장면 내지는 통화하면서 어쩌고 뭐라고 얘기했다 이런 것까지도 진술을 했는데 그런데 그 노트북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 노트북에 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노트북을 정경심 교수가 어딘가에 숨겨놨는데 그 숨겨놓은 것은 지금
김경록 씨를 시켜서 숨겨놓은 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노트북은 아직도 찾지 못했다. 이것도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다. 아마 그런 것들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보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지 못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 보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구속 뭐 이런 것을 피하게 해주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김경록 씨는 대부분 다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정 교수 지시에 따라서 나는 소극적인 가담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자, 그러면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16단독 이준민 판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우선 소극적으로 가담한 증거, 이것도 있고, 아니면 능동적 적극적으로 가담한 증거도 있다. 이게 두 가지가 모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김경록 씨가 나는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주장은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형, 그러니까 형량에 뭐 이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 어차피 소극적으로도 가담한 것도 있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도 있는데 뭐 이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냐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경록 씨가 이제 하드디스크를 방배동 자택에 가서 이제 건네받은 당시에 먼저 이거 없애버릴 수도 있다. 해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없애버릴 수도 있다. 없애버릴 수 있다. 이게 법률 용어로 얘기하면 증거인멸입니다. 증거인멸. 그렇게 말했는데 정경심 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많으니까 잘 간직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소극적으로 가담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정경심 교수가 이걸 어떻게 해달라. 그래서 그 지시대로 했으면 소극적 가담이 명백한데 그게 아니고 없애버릴 수 있다고까지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인 가담이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작년 9월 10일에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렇다가 나도 구속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 하드디스크를 포장해서 자기 헬스장 개인 사물함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휴대전화에서 PC 분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경심 교수의 그 동양대 교수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왔던, 야밤에 가지고 나왔던 그 PC를 분해하는 사진, 이거를 검찰이 발견을 하고 추궁을 했습니다. 이거 어디다 놨어?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그제서야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제출했다. 왜냐면 그러면 만약에 검찰이 PC를 분해하는 사진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으면 이 김경록 씨가 그 PC를 제출했겠느냐. 이것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증거다. 그러니까 본인이 감추려고 하는 의사가 명백했던 것 아니냐. 정경심 교수의 PC를 감춰주려고 한 의지가 명백했다. 이거는 적극적 가담 증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고인이 은닉한 PC 본체와 PC 본체라는 거는 그 동양대 교수 연구실에서 가지고 나온 그거와 하드디스크는 방배동 자택에 있던 거, 그거에서 정경심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주요 증거가 발견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일부 이제 경감을 해줄 사유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검찰도 그런 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다음에 재판에서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한 점, 이런 그것들을 감안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는 플리바게닝이라는 제도가 지금 공식적으로 도입이 안 돼 있죠. 플리바게닝은 자기의 형량을 내가 이렇게 실토할 테니까 형량을 좀 줄여줄 수 있냐? 뭐 이렇게 검찰과 딜하는 거, 이거를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데, 뭐 미국 같은 나라는 그 플리바게닝이 공식적으로 허용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의 도움이라는 장시호 씨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그 구속을 나중에 이제 좀 형량을 가볍게 했죠. 그런데 이 김경록 씨 경우에도 검찰이 이제 플리바게닝이 없으니까 검찰은 재판부에 가서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 이런 식으로 그 수사에 협조를 많이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선처해 주세요. 근데 만약 재판부가 선처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피고인이 그동안에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 이 점이 가만히 되죠. 그래서 자,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재판부가 얘기했습니다. 우선 숨겨놓은 증거를 모두 다 제출했다. 이거는 바람직한 거죠. 그 다음에 숨겨놓은 증거 중에서 이제 일부 아까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삭제하지 않았다. 물론 삭제해도 대개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으로 다 복원이 됩니다만 어쨌든 내용을 삭제하지 않았다 하는 점. 그 다음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경감사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사범과 정범의 관계로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경록 씨의 경우 운전을 하고 PC와 하드디스크를 보관한 것이 전부다. 정 교수가 동양대에 가서 직접 보관을 맡긴 것 등을 보면 공동행동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고인이요 본인의 죄를 면할 목적으로 자기가 증거를 인멸하잖아요. 그러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방어권이라고 봅니다. 방어권. 그래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이 김경록 씨와 정경심 교수는 공범이다. 그러니까 공범이기 때문에 김경록 씨는 처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경심 교수는 처벌이 안 된다. 이건 자기 걸 방어하는 거기 때문에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검찰은 아니다. 정경심 교수는 교사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지시했다. 이렇게 은닉하라 라고 지시한 거는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증거를 은닉한 거, 그 증거를 한 거는 처벌이 안 되는데 이걸 제3자한테 누구한테 이것 좀 증거 좀 은닉해달라라고 얘기한 건 그건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사범과 정범 논리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 변호인은 계속해서 공동정범이다, 공범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는 아니다, 교사범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처음에 기소될 때도 정경심 교수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주장을 계속 했는데 이거 안 받아들였죠. 안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서 다퉈야 될 문제고, 일단 여기서는 김경록 씨 문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경록 씨에 대해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를 한 것이고요. 근데 재판부가 선고 과정에서 공범인 정경심 이런 표현을 딱 한 차례 썼습니다. 그럼 이거는 정경심 교수를 공범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그냥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개념 정도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정경심 교수는 어떤 식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딴 것도 많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가? 우선 재판부가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앙지법 형사 16단독 이준민 판사가 김경록 씨 선고를 했고요. 정경심 교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임정엽 부장판사 합의부입니다. 여기는 이 합의부에서 재판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다르죠. 재판부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가능성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본다면 과연 공범이냐 교사범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이 교사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글쎄 그거야 모르지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 재판은 아직 한참 진행 중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여름에는 또 재판이 쉬죠. 그래서 다음 재판은 9월 3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으나 교사범이라는 김경록 씨가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점으로 봐서는 그걸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가 징역형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징역형을 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고, 만약 임정혁 부장판사가 이준민 판사와 완전히 다른 결정을 한다면 정말 우스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우스운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오는 그런 셈이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